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지금 중국 배터리 업계, 중국 국내 배터리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CATL의 리튬 이익 환원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7일 CATL이 중국 국내 몇몇 고객사 대상으로 리튬 이익 환원 계획을 밀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리튬 이익 환원 계획이라는 것은 배터리 핵심 원료인 탄산 리튬의 원가를 톤당 20만 유엔으로 고정해서 산출한 가격으로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건데요.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해당 고객사가 3년간 전체 배터리 사용량의 80%를 CATL로부터 구매해야 하고 일정 수준 수수료의 사전 지급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지금 CATL의 주요 고객사에는 테슬라가 있고 그 외에 니오, 샤오펑, 리샹, 지리, 광주자동차, 이치 폭스바겐, 이치 아우디, 화천 BMW,哪吒, 상해 GM50, 동풍자동차 등이 있고 그중 테슬라가 약 21%를 차지합니다. 중국 현지 언론사 기자가 고객사들에게 일일이 확인한 결과 그중 몇몇 업체는 이미 CATL로부터 협력 의향서를 받았고요. 그중 리샹 자동차 측은 CATL로부터 협력 의향서를 받았는데 지금 아직 검토 중이고 확답을 줄 수 없다. 너자 자동차 측은 양사는 계속 논의 중이다 라고 했고 니오 자동차 측은 알아본 후 답장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CATL로부터 리튬 이익 환원 협력 의향서를 받은 고객사는 이미 8개 회사가 있고 그중 1개는 이미 거절했고 나머지 7개는 검토 중인데 그중 3개가 우선 체결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4개는 아직 검토 중, 관망 중이라고 합니다. CATL의 이번 리튬 이익 환원 계획의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 진짜 현실이 된다면 중국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크게 뒤집어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스트림인 리튬 광 쪽 그리고 다운스트림인 전기차 쪽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튬 이익 환원 계획이라는 것은 배터리 핵심 원료인 탄산 리튬의 원가를 톤당 20만 유엔으로 고정해서 산출한 가격으로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 중국 탄산 리튬 가격 추이인데 2018년, 19년, 20, 21, 22, 23 보시면 2020년 말 톤당 5만 2천 유안이었던 탄산 리튬 가격이 2021년에 가파르게 상승해서 2022년 11월에 이미 56에서 57만 유안까지 10배 급등한 후 2022년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2023년 2월 24일 기준 톤당 40만 유안까지 하락했습니다. CATL이 추진하는 그 리튬 이익 환원에서 말하는 톤당 20만 유안이라면 지금 가격에서 반으로 뚝 떨어져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배터리가 40% 또는 조금 더 이상을 차지하고 배터리에서 핵심 원료인 탄산 리튬이 10%에서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탄산 리튬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배터리를 통해 전기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CATL의 리튬 이익 환원 계획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우선 CATL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객사가 3년간 전체 배터리 사용량의 80%를 CATL로부터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CATL에게 딱 달라붙어 있게 함으로써 경쟁사들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중국에는 크고 작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57개 있는데요. 이게 2021년과 2022년 시장 점유율 톱 10인데 주황색이 21년, 파란색이 22년입니다. 21년까지 중국 국내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의 시장 점유율은 항상 50% 이상이었는데 2022년 상반기 들어 50%를 처음으로 하회하기 시작해서 2022년 기준 48.2%로 축소됐습니다. 대신 BYD, CALB, 산워다, EVE 등 업체들이 조금씩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CATL은 리튬 이익 환원 계획을 통해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고객사 매출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이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배터리 밸류 체인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2022년 월간 중국 배터리 생산량과 판매량인데요.
파란색이 생산량이고 주황색이 판매량입니다. 딱 보면 공급 과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배터리 업체들은 공급 과잉이라는 상황 또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2022년 잇따라 생산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크고 작은 배터리 업체가 한 57개 있는데요. 배터리 산업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시장 참여자도 점점 많아진 가운데 지금 상황에서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생산 확장을 안 한다거나 또는 멈춰버린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멈추게 된다면 망하는 걸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확장이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미래 경쟁을 향한 일종의 입장권을 손에 쥐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의 성격이 한 차례 한 차례의 기술 교체 과정에서 효율성과 품질은 점점 올라가고 원가는 점점 내려가고 투자는 점차 줄어드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7월 북경에서 개최된 2022 월드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CATL의 수석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2022년 CATL은 비록 적자는 아닌데 대체로 조금 영리하는 경계선에서 버티고 있다. CATL의 수석 과학자라는 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내용 자체는 중국의 배터리 업계 사람들은 다 아는 상황일 거고 아마 그 포럼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게 들으라고 한 말 또는 중국 전체 배터리 밸류 체인의 이익 배분에서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합리적인 위치에 있다.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2022년만 봤을 때 중국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리튬 광업체의 순이익률이 50%에서 7, 80% 수준, 배터리 업체는 한 8% 안팎, 전기차 업체는 5% 또는 5% 미만인 기업도 많았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지난 2년간 탄산 리튬 가격의 과격한 급등, 그리고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의 치킨 게임 심화 등 원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이익 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중국 리튬 관련주들의 순이익률을 보겠습니다. 우선 천재 리튬인데요. 맨 마지막 두 줄만 보시면 되는데 총이익률, 순이익률 보시면 천재 리튬의 2022년 1분기 순이익률은 74%, 2분기 83%, 3분기 79% 순이익률이에요. 이어서 감봉 리튬은 1분기 66%, 2분기 50%, 3분기 54%. 그 외에 시노마인이라는 기업은 1분기 41%, 2분기 38%, 3분기 37%. 그 외의 기업도 보면 1분기 56%, 2분기 61%, 3분기 76%, 1분기 39%, 2분기 38%, 3분기 35%. 이어서 중국 배터리 관련주들의 순이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CATL인데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두 줄이 매출 총이익률, 매출 순이익률입니다. CATL의 순이익률은 2022년 1분기 4.06%, 2분기 11.97%, 3분기 10.23%. 네, BYD도 한번 볼 텐데요. 참고로 BYD 매출 구성은 자동차 52%, 휴대폰 부품 및 조립이 40%, 그 외에 배터리가 7.6%라서 BYD 기업 성격은 자동차로 보는 게 맞습니다. BYD 순이익률은 1분기 1.36%, 2분기 3.61%, 3분기 5.17%. 이어서 CALB 순이익률은 작년 1분기 순이익률은 1.49%. 국한 하이테크는 1분기 0.92%, 2분기 0.87%, 3분기 1.94%. 산워다는 1분기 0.54%, 2분기 1.57%, 3분기 1.58%. EV는 1분기 7.1%, 2분기 9.56%, 3분기 14.93%. 파라시스는 1분기 마이너스 15.97%, 2분기 2.29%, 3분기 마이너스 3.48%. 네, 만약 CATL의 리튬 이익 환원 계획에 응해주는 전기차 고객사들이 많아지면 방대한 판매량을 확보해서
업스트림인 리튬 쪽과 가격 협의를 할 수 있는 무기, 수단이 생기겠죠. 참고로 CATL은 지난 몇 년간 업스트림인 리튬 광 쪽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 볼리비아 리튬 공사와 함께 볼리비아 염호 리튬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고, 또 호주 광물 그룹이 7.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 중국 리튬 업체에 지분 투자를 했고, 또 호주 업체와 5년간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1월에는 또 중국 사천성에서 리튬 광산을 샀는데요. 금액이 64.43억 yuan, 원화로 한 1.22조 원에 달합니다. 현지 보도 내용을 보면 만약 CATL이 지금 보유 중인 리튬 광산의 채굴권 이득을 챙기지 않을 경우 탄산 리튬 생산 비용이 톤당 20만 yuan을 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추산이 있는데요. 보도 내용은 있지만 100% 확실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CATL이 이 계획이 실제로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쉽지도 않겠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다운스트림인 전기차 쪽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 그림은 중국 전기차 판매량 추이인데요. 막대가 연간 판매량이고 붉은색 선이 연간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2020년 판매량이 136.7만 대, 2021년 352.1만 대, 22년 688.7만 대, 2021년 연간 증가율 157%, 2022년 연간 증가율 95.6%, 그야말로 고성장했죠. 2023년 판매량은 현지 전망치를 참고하면 850만 대에서 900만 대 정도로 전망된데요. 850만 대라면 증가율이 23%고 900만 대라면 증가율이 30%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중국 전기차 시장은 과거의 이런 고성장에서 이제는 점차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봅니다. 전기차든 배터리든 작년부터 심화된 치킨게임은 올해에도 향후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중국 국내 시장이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탄산 리튬 가격 추이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가격이 10배 오른 후 연말 연초부터 좀 하락했는데요. 최근 중국 현지 코멘트를 참고하면 지금 톤당 39만 yuan에서 40만 yuan 가격대에서 더 내려가서 톤당 35만 yuan까지 떨어질 수 있다. 톤당 35만 yuan 또는 그보다 더 떨어진다 해도 2년 전 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 고공행진 가격이라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이런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 다음 단계인 전기차까지 이전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높다 하더라도 CATL은 당장은 많이 생산해서 팔아서 계속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또 전기차로 전가되고 그게 결국은 전기차 판매에 불리할 것이고 그게 다시 역으로 배터리 업체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CATL이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이 리튬 이익 환원 계획이 만약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중국 전기차 시장에는 유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유럽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또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작년에 3차례 가격을 인하했고 올 초에 또 인하를 해서 지금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델 3는 이미 23만 yuan, 원화로 4,350만 원으로 내려가면서 또 한 차례의 가격전을 시작했고요. 올 초 테슬라 가격 인하 직후 원지에 등 테슬라와 같은 가격대인 라이벌 브랜드들도 가격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의 업체들도 가격 인하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이익이 더 줄어드니까 아직 버티고 있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찐융투 과거 영상에서도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이 민트색 이 영상, 중국 산업 전기차 2023년 유의해야 할 리스크, 가격전, 생산 과잉, 보조금 종료. 이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가격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지만 CATL을 비롯한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면 그 부담이 아무래도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CATL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리튬 이익 환원 계획이 성사될 경우 향후 중국 전기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지 분석을 인용하자면
만약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의 톤당 39만 yuan에서 40만 yuan 수준에서 CATL이 말하는 그 톤당 20만 yuan으로 뚝 떨어진다면 전기차 가격의 10%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CATL의 이번 파격 가격 인하 계획이 성사된다면 전기차 업체들도 가격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 현지 보도에 의하면 지금 CATL이 리튬 이익 환원 협력 의향서를 보낸 고객사 중 대부분은 아직 검토 중, 협력 의향 있는 기업도 있고 또 회의적인 기업도 있어서 이 계획의 성사 여부는 난이도도 있거니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CATL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여기가 2022년 12월, 23년 1월, 2월 17일부터 2월 28일인데요. 2월 17일 주가가 5%대 하락했고 그 후에도 하락세는 계속됐습니다. CATL이 리튬 환원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2월 17일에 나온 영향도 있지만 중국 증시의 전체적인 하락이라는 큰 배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리튬 이익 환원 계획 관련 보도가 나온 후에도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최근 배터리 가격 인하 관련 현지 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배터리 업체 중 하나인 SVOLT, 이 기업이 장성자동차 산하 배터리 업체인데요. 2월 들어 이 업체가 10% 가격 인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업스트림에 있는 일부 공급사에게 10% 가격 인하에 맞춰서 원자재랑 소재 가격을 좀 인하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CATL의 리튬 이익 환원 계획은 중국 내에만 한정된 계획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중국에서 만약 가격 인하가 진행되면 일정 기간 후 해외로도 전도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은 IRA 법안이라는 명확한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 국내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게 미국 시장으로 확산되기에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적 우위라는 경쟁력도 있겠지만 IRA 법안에 따른 반사 이익을 확실히 누릴 수 있고 이 좋은 기회를 장기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한국 업체들은 더욱더 이 선점한 미국 시장을 방심하지 말고 고객사들을 더 꽉 잡아야 합니다. 나라마다 처한 단계와 속도가 다르지만 지금 글로벌적으로 배터리는 한창 고성장 단계에 있는 산업이고 이런 좋은 시기가 상당 기간 계속될 거지만 향후 어떤 시점이 되면 한국 3사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도 정해진 수순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난 2월 14일 포드 CEO가 CATL과의 협력 계획을 발표할 때 그는 이번 합작의 목표는 전기차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라며 LFP는 가장 저렴한 배터리 기술이고 CATL과의 합작을 통해 전기차 가격을 낮춰서 이익을 향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포드 입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업체와 협력 관계이지만 그와 동시에 전기차 제조 원가를 계속 낮춰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것도 포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총이익률, 순이익률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변화에도 주목해야 하고 또 주가는 선반영된다는 성격이 비교적 강하고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의 성장성 외에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 경기 상황, 자금 수급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최근 CATL이 중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튬 이익 환원 계획에 대해 CATL 입장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 그리고 업스트림인 리튬 광 쪽과 다운스트림인 전기차 쪽과의 관련성을 둘러싸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성사 여부 그리고 성사될 경우 중국 배터리 산업의 구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적어도 상반기 정도는 지나야 뭔가 명확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 실제 진전이 있을 경우 영상을 통해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CATL의 해외 진출 현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럽 지역. 독일 공장은 2022년 12월 말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생산 능력이 14기가와트시로 규모가 비교적 작습니다. 헝가리 공장은 2022년 9월 현지 토지 구매 협의를 체결했고 2023년 하반기쯤부터 건설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생산 능력은 100기가와트시,
세 번째 해외 공장은 유럽 또는 멕시코가 될 것이라는 보도는 있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럽 외에 동남아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2022년 4월 CATL 공시에 의하면 CATL과 인도네시아 국유 광물 기업인 안탐과 인도네시아 배터리 업체 IBI 이 3자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배터리 밸류체인, 즉 채굴부터 재련, 소재, 배터리, 회수, 재활용까지 전체적인 배터리 밸류체인을 인도네시아에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태국은 2022년 5월 CATL 공시에 의하면 태국 국가 석유인 PTT 자회사인 아르엔플러스와 MOU를 체결했고 아르엔플러스가 CATL로부터 CTP 즉 셀투팩 기술 라이선스를 받아서 배터리를 현지 생산해서 2024년부터 허리즌 플러스라는 배터리 업체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 허리즌 플러스는 태국 국가석유 PTT의 자회사인 아르엔플러스와 대만 폭스콘의 합작사입니다. 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판매 범위를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 현대모비스와는 2021년 10월 CTP 기술 라이선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은 지난 2월 14일 미국 포드 CEO가 CATL과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는 돈을 내고 CATL은 기술을 내는 방식인데요. 포드는 투자금 35억 달러를 전액 부담하고 CATL은 신공장 건설 및 운영 서비스와 동시에 배터리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포드가 공장 지분을 100% 소유하고 CATL은 기술 라이선스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받는 대신 공장 지분 투자로는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CATL은 유럽, 북미, 아시아, 호주 등 42개국에 81개 자회사나 사무소, 6개 창고, 4개 AS 센터, 3개 교육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ATL은 중국 국내에 현재 11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국의 배터리 업종 지수와 배터리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빠른 속도로 쭉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증시종 배터리 업종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배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2018년 19, 20, 21, 22, 23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 동안 쭉 급등한 후 2022년 들어 조정세가 시작됐습니다. CATL입니다. CATL은 2018년 6월에 상장한 거라서 2018년 6월, 19년, 20년, 21년, 22, 23 주가는 모두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0년, 21년까지 쭉 급등한 후 21년 말, 22년 초부터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BYD 심천 종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BYD는 주가로 봤을 때 성격은 전기차로 봐야 됩니다. 매출 중 배터리 비중은 아직 10% 미만입니다. 2020, 21, 22, 23 아까 앞에 CATL은 2022년부터 조정세로 들어갔는데 전기차 종목인 BYD는 2022년 상반기까지는 가다가 하반기 들어 조정세가 시작됐고요. BYD 홍콩 종목입니다. 2020, 21, 22, 23 이어서 작년 기준 시장 점유율 6.53%인 중창신항, 영문명은 CALB 주가인데요. 이 종목은 2022년 10월에 홍콩에 상장한 거라서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2022년 10월, 11월, 12월, 2023년 1월, 2월, 2월 28일까지. 이어서 국한 하이테크 고션입니다. 20, 21, 22, 23. 이어서 신왕달, 산워다. 2020, 21, 22, 23. 이어서 이브 에너지 EVE 2020, 21, 22, 23 이어서 파라시스 20년 7월에 상장한 거라서 20년 7월, 21년, 22년, 23년
네, 이상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였습니다.